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학년 박재성입니다. 이번에는 7번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대가 되네요. 그럼 여러분 어제 불금을 즐기시고 오늘은 토요일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일요일 재미나게 즐겁게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스피치 주제 기초상 및 교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발표에 앞서 기초상과 교합제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 게 발표를 듣는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초상은 베이스 플레이트, 레코드 베이스, 템포러리 베이스, 트라이얼 베이스라고 칭하며 여기 일단 이 PPT에 써 있는 토대로 설명을 해보면 완성된 작업 모형상에서 교합상, 바이트 플레이트를 제작한다. 기초상은 교합제와 더불어 교합상을 이루고 구강 내에 시적하여 교합체 등을 시행하기 위해 제작하는 임시 형태의 위치상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네, 그렇네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보면 교합제와 더불어 교합상을 이루고 구강 안에 시적하여 교합체 등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 제작하는 임시 형태의 위치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교합제는 오클루전 림, 레코드 림이라고 칭하며 상하악 악관 관계의 기록과 인공치 배열을 목적으로 기초상의 치조제 부위에 올려져 있는 구형의 왁스 블럭으로 일반적으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제작합니다. 네, 먼저 기초상 제작 과정에 대해 먼저 알아볼 텐데 기초상 제작은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시간에 해보았던 것이죠. 맨 처음에 어떤 과정이 있었죠? 대답해 보세요. 네, 맞아요. 바로 외형선을 표시하는 것이었죠. 외형선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외형선을 설정해 주는 이유는 위치상의 변형 형태를 쉽게 알 수 있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위치상을 외형선을 기입해 주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읽어보면 위치상면을 나타내기 위하여 작업 모형상의 외형선을 표시해 주는데 이때 작업 모형상의 기초상이 장착될 부위의 위치나 형태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입을 해줘야 저희가 나중에 변현의 형태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외형선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치조정선과 기준선을 표시해 주는데 이 두 개의 선, 치조정선, 기준선 따라해 보세요. 치조정선, 기준선 이 두 개의 선은 교합제 위에 인공치아를 배열할 때 중요하게 이용되는 지침선이 됩니다. 즉 어디에 교합제 위에 인공치가 배열되어야 하는지 지도 역할을 해준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 얘기를 안 했네요. 하악에는 니트로 몰라패드 후 인기와 하악 인공 구치의 후방 한계선을 설정해 줍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상하악과 하악 금요일에 모두 외형선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외형선 설정이 끝나면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주는데 레진 분리제를 도포할 때는 기초상 레진이 작업 모형상에서 잘 분리될 수 있도록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주는 것이죠. 저희가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지 않으면 이제 모형에서 레진이 떨어지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줘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실습할 때도 상하게는 레진 분리제를 발랐지만 하하게는 레진 분리제를 바르지 않아서 약간
떼지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뻔했지만 후딱 달려가서 다시 블리즈를 바르고 다시 광중압기 넣어서 중압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 다음 레진 도포가 완료되면 기초성 레진이 작업 영상에서 잘 분리될 수 있도록 레진 블리즈를 덮어준다. 아까와 똑같은 설명이네요. 도포가 완료되면 블럭아웃 및 렐리프 구강 내에서는 연조직이기 때문에 언더컷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모형상에서는 언더컷을 작용하여 기초상 제작 및 기공 과정 중에 착탈 시 모형상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형상의 언더컷 부위나 함몰 등에 보이는 왁스를 이용하여 블럭아웃을 해줘야 한다. 이제 쉽게 말하자면 채워 넣어준다는 말이죠. 네. 릴리프는 블럭아웃의 반대, 깎아준다, 없애준다는 말이고, 네, 없애준다는 말이고, 릴리프를 너무 과도하게 해주면 이제 사자성어를 도입하는 과유불급이라 하죠. 너무 과도하게 해주면 유지와 안정성이 저하가 되고 너무 적게 해주면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위치와 양을 환자 개개인에 맞게 시행해야 합니다. 블락아웃이 됐든 릴리프가 됐든 환자 개개인에 맞게 시행해줘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블럭아웃과 릴리프 부분에서 말이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블럭아웃과 릴리프가 끝난 상태의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레진 기초상 앞쪽 자가중압 레진인 베이싱 레진 2를 이용하여 기초상 레진을 제작하고자 한다. 러버볼에 파우더 19g과 리퀴드 3.5cc를 스포이드로 넣어 혼합한다. 레진이 중합되는 시간은 23도에서 6분 정도이기 때문에 혼합 시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상악 작업 모형의 베이싱 레진 압접하기 전에 저희가 알아야 될 점은 무엇이죠? 레진이 4단계가 있는데 몇 단계에서 압접을 해야 됩니까? 네,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3단계인 떡상 상태, 더프 스테이지라고 하죠. 그 상태에서 레진은 압접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상악 모형에 압접하고 하악 모형에 압접을 해주고 이렇게 기초상 제작이 완료가 됩니다. 기초상 제작이 완료가 되는데 저희가 금요일날 시행했던 것은 무슨 레진이었죠? 네, 여기서 나온 자가중압 레진이 아닌 광중압 레진을 이용하여 기초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가중압 레진은 말 그대로 자기 혼자 중압을 하지만 저희가 사용한 광중압 레진은 라이트 큐어링을 이용하여 빛에 의해 중압이 되는 그런 레진을 이용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네, 모두 알고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교합제 제작을 알아볼 텐데 그 전에 교합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먼저 교합제 기능을 알고 들어가야 이해도 더 쉽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교합제 기능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합제 기능은 쉽게 말해서 5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악과 하악의 수직 관계를 결정해 줍니다. 두 번째, 상악과 하악의 수평 관계를 결정해 줍니다. 세 번째, 가상교합 평면의 결정. 네 번째, 구순의 지지 정도와 안모 결정. 다섯 번째, 교합제의 참고선 설정. 이렇게 참고선에는 5가지가 또 있습니다. 정중선, 국각선, 상순선, 하순선, 구순접선. 이렇게 교합제의 참고선을 설정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 이렇게 교합제는 5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교합제의 제작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합제 제작은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만드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열화시킵니다.
교합제는 이 PPT에 나와 있는 설명을 기반으로 상실된 치아와 치조골 및 치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인공치가 배열되는 부분입니다. 교합제는 주로 파라핀 왁스로 제작하고 교합제의 폭은 상하악에서 서로 같고 전치부 5mm, 소구치부 7mm, 대구치부 10mm로 전치부에서 구치부로 갈수록 점점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인공치아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대구치의 폭이 광작 넓기 때문에 전치부 5mm, 소구치부 7mm, 대구치부 10mm로 점점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모형상에 그어진 기준선, 아까 저희가 여기서 외형선을 기입했기 때문에 다시 기준선을 참고하여 맑고 평대 교합제를 올려놓고 부탁한 다음 왁스를 첨가해 다듬어줍니다. 이렇게 기준선이 이용된다는 점을 여기서 알 수 있던 거죠. 교합제를 제작할 때 기준선을 이용하여 지침선이 된다는 거. 즉 어디에 교합제가 올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를 이제 외형선이 그 지도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교합제 제작이 끝나면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상하계 교합제, 하하계 교합제에 대해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계 교합제는 이제 상하계는 전치부, 구치부가 있고 하하계도 마찬가지로 전치부, 구치부가 있는데 상하를 먼저 설명하자면 상하계 교합제는 전치부의 심의와 발음 관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딱 사람들이 웃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자가 상하계 중절치, 측절치, 즉 웃었을 때 스마일 라인 치아, 육전치, 그 육전치 때문에 심미와 발음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때 교합제의 위치 설정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원래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게 인공치를 배열해야 구순의 형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상하 교합제의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다면 정말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상하 교합제의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는 두 가지는 맞히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절치 유도와 견치 용기입니다. 왜 이 두 개가 중요한 지침이 되는지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치 유도와 견치 용기는 그 무치약 상태에서의 조직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개가 왜 지침으로 사용되냐면 이 두 개는 치료제의 흡수 변화가 일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 변화가 없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절치유도와 견치용기가 전치부의 인공치 배열에 지침이 된다는 말이죠. 네, 잘 이해하셨으면 구치부는 상하기 구치부는 치조 정관성 법칙에 준하여 치료제 위에 설정하는 것이 좋으나 위치의 안정과 하악 치료제를 고려해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리고 하악의 교합제는 하악의 전치부의 경우는 상악과 달리 참고할 수 있는 해부학적 지표, 아나토미컬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에 순축 전정에 대한 위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구치부는 하악 의치의 안정상 교합제의 중앙이 치료제 정상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네. 네, 거기까지가 이제 교합제, 상악과 하악을 나눠서 설명해 본 것이고 그 다음은 교합제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하악의 교합상이고 이제 저희가 다음 5주차 때 교합제를 만들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덤으로 들어가서 교합제 제작,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연화시키고 교합제 제작은 파라핀 왁스를 제작한다. 전치부, 속옷지부, 대구지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넓어진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모형상에 그어진 기준선 아까 저희가 외형선 표시했죠? 외형선 표시한 그 기준을 잡고 교합제를 그 위에 올려줍니다. 네, 이렇게 교합제가 완료되죠. 그 전에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상하계 교합제와 하하계 교합제의 특징 아까 제가 설명한 상하계 교합제의 전체부를 설정할 때 두 개의 지칭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 두 개가 뭐였죠? 네, 맞아요. 견치용기와 절치유도 두 개를 사용하냐면 조직이 모두 흡수될 때 시조제의 흡수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위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두 개가 있다는데 그 두 개가 바로 절치유도와 견치용기. 네,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이렇게 교합제 제작이 끝나면 상하교 합상이 있고 교합 체득을 하러 갑니다. 저희가 이제 기공실에서 이렇게 교합제를 만들어주면 다시 치료실로 보내서 환자의 구강 내에 장착을 해보는 것이죠. 교합체득, 저우 relation records, 상학에 대한 화학의 수직적, 수평적 또는 임의의 위치적 관계를 악관관계라고 하며 이러한 상하악 간의 관계를 생체에서 기록하는 행위를 악관관계 기록 또는 교합체득이라고 합니다. 교합체득을 환자의 구강 내에 시적을 해주고 그 교합을 체득을 해내야 환자의 구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교합, 즉 이를 이렇게 다물었다 열었다를 할 수 있어야 저희가 다음 총이치를 만들 때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교합 체득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시 총이치를 만들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환자의 교합을 체득하지 않은 상태로 총이치를 시작하면 그만큼 교합이 어긋날 수 있고 환자가 총이치를 착용했을 때 악관 관계에 있어 교합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이치 과정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교합 체득까지 모두 설명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반복 설명하자면 기초상 제작 먼저 다시 보면 외형성 기입에서 중요한 점 뭐가 있었죠? 외형선 기입을 왜 해주느냐? 네, 다시 저한테 대답을 해주시죠. 네, 맞아요. 외형선 설정해주는 이유는 기상의 변은 형태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고 외형선에서 기준선이 되는 거, 치료 정선과 기준선을 표시해주는 거. 왜 두 개의 선을 표시해주냐면 교합제 위에 인공지하를 배열할 때 중요하게 이용되는 지침선이 되는 것이고 하학에서 중요한 선, 위트로몰라 패드, 즉 구후흉기와 하학 인공구치의 후방 한계선을 설정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이제 레진 블리즈의 도포, 블럭아웃과 릴리프를 너무 과하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해서도 안 되고 블럭아웃을 너무 과하게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레진 기초상 합적, 자가중합 레진을 이용한 것인 거고, 네, 이렇게 이제 상하 모두 합격을 해줍니다. 몇 단계에서 합격을 시작해야 된다? 3단계 더프 스테이지에서 떡상 상태에서 합격을 시작해줘야 한다. 잊지 말아주시고 네, 교합제 시작은 아까 반복을 한번 했습니다. 네, 교합제까지 설명이 끝나고 네, 여기까지 오늘의 주제 기초상과 교합제 스피치였고 들으시면서 이해가 잘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준비를 했다면 했고 안 했다고 평가되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스피치를 해가면서 말도 늘어가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스피치하는 시간이 저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야 뭐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7번째 동영상이니만큼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해 보도록 노력을 했는데 재미있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해가 잘 가게 말도 더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 많이 버벅거리지만. 네. 다음 스피치에서는 더 자신 있는 마이크 하나를 장만해서 해야겠네요. 네, 다음엔 마이크 하나를 장만해서 더 재미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많이 여기까지 들어주시는 수고 많으셨고, 다음 동영상도 재미있게 또 이해가 잘 가게 말도 더 잘하는 그런 지구공학과 2학년 박재성이 되겠고, 이렇게 3월이, 네, 다른 말을 하자면 이제 3월이 거의 끝나가네요, 여러분. 다가오는 4월도 이제 열심히 살고 즐겁게 같이 학교 생활 재미있게 지내봅시다.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지구공학과 2학년 박지성 스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